자, 이거 몇이냐? 6-3. 같이 한번 읽어보자. 이거 뭐 자동차 사고 이야기인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can a car drive by itself completely without a driver? 그러니까 자, 주어가 자동차고 동사 이렇게 있는 거 이제 can drive니까 같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동차가 운전할 수 있냐? 뭐 어떻게 by itself가 혼자서 제기대명사 표현 중에 있었죠? 어떻게 또 completely하게 혼자서 완전하게 운전할 수 있냐? 뭐 없이도 드라이버 없이도 테슬라 이번에 여러분들 알아요? FSD라는 어떤 신형 어떤 자율주행 서비스가 시작을 했어요. 그거 진짜 보면은 나중에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저는 이제 차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로 목적지만 입력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핸들 안 잡아도 돼요. 핸들이시 알아서 다 움직이고 차선 바꿔주고 완전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아예 운전자가 없이 이렇게 운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야.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면 are self-driving cars. 이게 이제 자율주행차라고 읽어야 되겠지. 자율주행차. 이 자율주행 자동차들이 really 정말로 가능하냐 이겁니다. 가능하냐. Not just yet. 근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Not just yet.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This is because 이거는 뭐 때문이냐? They cannot make difficult decisions yet. 그들이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make decision인데 이건 사실 결정하다야.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아직은 할 수가 없어요. 뭐처럼요? In the following examples. 여기서 following이라는 것은 다음의. 그래서 다음의 예시들과 같은 상황에서처럼 뭔가 어려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나와요. A, B 보면은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A 상황은 뭐겠어요? 사람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 명을 칠 거냐, 여러 명을 칠 거냐라는 거야. 또 한 상황은 뭐겠어? 한 명을 칠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그냥 다른 데 꼬라박고 이 사람을 살리겠냐. 뭐 이런 말이겠죠. 자, 그걸 영어로 풀어놨으니까 밑에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어볼게. A. If your car goes straight. 네가 너의 자동차가 직진을 하면 5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할 겁니다. 하지만 if it makes a turn. 방향을 틀면 그러면 오로지 한 사람만이 killed 될 거예요. 이번엔 죽을 거예요. 또 만약에 여러분의 차가 직진을 하면 한 사람이 죽을 거고 하지만 여러분이 또 방향을 틀면 여러분은 심각한 부상을 당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A고 B고 사실은 다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A는 한 사람을 죽이는 대신에 5사람을 다치게 할 거냐? 아니면 5사람을 다치는 대신에 한 사람을 그냥 죽게 할 거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자기가 심각하게 부상을 당할 건지 아니면 한 사람을 죽일 건지 이런 굉장히 어려운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럴 때 which decision should be made? 어떤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냐? 아까 make decision이 뭐라 그랬어? 결정하다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이번에는 내려져야 되냐? 각각의 상황에서. 물론 있습니다. There is. 있어요. 올바른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No잖아, no. 지금 보시니까. There is no right answer. 그러면 올바른 답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비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답이란 건 없어요. 근데 A에서 뭐라고 하면서 self-driving cars,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What to do in advance. 무엇을 해야 할지겠죠? 이거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무엇을 해야 할지야. In advance라는 말은 미리란 말이에요. 미리.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해요. Because 왜냐하면 they drive. 그들은 운전을 하니까요. According to a program. According to라는 말이 무엇을 따라서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운전을 하니까요.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운전을 하는 게 아니죠.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들은 need to be considered. 고려돼야 되고, 고려되는, considered, 고려된. 그리고 and programmed, programmed 돼야 됩니다. into them, 그것들에다가. 여기서 그것들이라는 것은 self-driving cars를 말하는 거겠죠. 어디 나와 있냐? self-driving cars. 네, 여기 이쪽으로죠. 요 자동차들을 말하는 거겠지. 자율주행 차들을. 이 차들 안에 다 프로그램 되어 있어야 돼요. 자, B에서도 뭐라고 합니다. If an accident does occur.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이란 말이야. 여기서 does는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 occur를 강조해주는 의미의 does입니다. 이렇게 일반 동사 앞에 do나 does나 did를 붙일 수 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정말 일어나면 another problem arises. 또 다른 문제가 arise라는 말도 발생하다 이런 말이에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란 말이야. 사고가 일어나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요. 자, 뭔 문제가 일어나냐? Who is ultimately responsible? 누가 ultimately면 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런 말이야. 누가 결국에는 responsible, 책임이 있냐라는 거겠지. responsible, 책임이 있는. 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냐라는 말인 거야. 자, 여러 사람들이, 여러 대상이 있어요. 이 어느 한 사고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져야 될 주체들이 있습니다. 지금 밑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구냐? 처음에는 software, 네, 그 프로그램이냐?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냐? The car company냐? 그 자동차를 만든 회사 책임이냐? 아니면은 the human driver, 네, 그 자동차에 타고 있었던 인간 운전자냐라는 거야. 누구에게 과연 이 사고의 책임을 지게 할 거냐라는 거야.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짜져 있으니까 사고가 난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게 만든 거 아니냐, 자동차 회사. 아니면은 야, 너는 인간이니까 사고가 날 줄 판단할 수 있지 않았냐? 그때 왜 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냐? 라는 식으로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기술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도덕적 가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면? 자동차한테 책임을 물 거야? 그럼 자동차 그냥 폐기하면 끝나는 거야? 사람처럼 막 이렇게 뭐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물게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가치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게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in order to use self-driving cars successfully. in order to라는 게 뭐 하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successfully니까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러한 쟁점들, 즉 어떤 사안들, 뭐 사고 났을 때 책임지게 하는 거, 또 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여러 가지 상황을 프로그램 시켜놔야 된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신기하긴 하죠. 자동차가 혼자 운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긴 하지만은 차라는 게 결국에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란 말이야. 안에 있는 사람도 당연히 다치게 만들고 밖에 있는 사람도 다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식의 입장의 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이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요지도 무지하게 기네. 글도 길었는데 선택지도 무지하게 길어요. 민성아 몇 번 해봤어요? 잠 깨자. 3번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Self-driving cars는 할 수 있습니다. anticipate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anticipate는 예상하다라는, expect라는 단어 여러분들 알고 있죠? 예상하다라는 단어랑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다양한 traffic conditions니까 교통 상황 등을, 다양한 교통 상황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야. 다양한 교통 상황들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된다. 비슷한 거 같기도 하면서도 왜냐면 분명 그래. 내가 민성이가 만약에 민성이 생각을 유추를 해본다면은 그 아까 A, B 선택하는 그 상황이 있었잖아. 자동차 사고 있었지. 그 상황만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다양한 교통 상황들을 예상할 수는 있어야 돼. 근데 이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까지 이 글에서 나왔었냐면은 사고가 난 후에 책임 주체가 누가 될 거냐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좀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까지도 다루는 내용이어야만 이 글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3번은. 우영이는 몇 번 해봤어요? 이제 읽어보니까 4번 보자. 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 put 여기도 importance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표현이 만들어지네요. 중요하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 이란 말이야. 근데 보면은 the most importance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냐? On the safety of drivers니까 운전자의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 안전만 고려하는 건 좀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것도? 그러면은 선민아 웃는 거 보니까 이제 니한테 질문할 줄 알았겠지. 몇 번 해봤어요? 몇 번인 것 같아요? 5번. 자, 5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make reality. 묶어볼게요. make reality. 현실로 만들다. 실현하다? 실현하다라는 의미로 하자. 실현하다. 실제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거를 구현하는 거야. 실생활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래. 이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풀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아까 민성이 선택지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던 첫 번째는 사고가 나는 상황에 대해서 결정 어떻게 할 건가. 두 번째, 사고가 난 후에 어떤 책임을 질 건가. 요거 두 개를 가리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이에요. A, B에 들어갈 말입니다. 일단 이거는 관계를 봐야 되니까 다시 질문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첫 번째 다시 A 보면은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되냐. 올바른 결정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self-driving cars는 알아야 된다. 자, 올바른 결정은 없지만은 알기는 해야 돼. 올바른 결정은 없지만은 알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A에 아무래도 1, 2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주는 게 좋겠네요. 그러나 알아야 한다. 올바른 답은 없지만 알기는 해야 돼.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를. 그래서 1, 2번 중에 일단 하나 생각해보고 그 다음 B로 가볼게요. B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고려되고 프로그램 돼야 돼. 그리고 뭐라고 하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야. 프로그램 돼야 되면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사고가 발생한 후의 얘기도 하고 있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besides. besides가 무슨 뜻이냐? 게다가라는 말이죠. 게다가. 즉
왜 이 게다가가 들어가야 되냐? 다시 위로 지문 와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기까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사고 이전에 자동차에 뭐가 어떤 뭐 프로그램이 되든 아니면은 뭐 이 자동차가 AI가 있어가지고 판단을 하게 하든 그런 사고 이전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B 다음부터는 사고가 난 후에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얘기가 사실은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게다가라고 얘기하면서 즉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하면서 그 두 번째 얘기를 끌어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어요. 2번의 답이 1번.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 보면 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만약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일으키면 이란 말이야. 사고를 이제 낸 거야. 그럼 사고 난 후에는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가주어 처리하세요. 가주어 처리하시고요. determine이라는 표현이 있죠. 결정하다예요. 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다. 뭘 결정을 해요? 누가 사고에 대해서 어떤지, 아까 어떤지, 사고에 대해서 뭐였을까? 어떤 단어 들어가면 좋을까? 사고에 대해서, 민성아. 책임을 지는 거. 그렇지. responsible이라는 단어가 그럼 들어가면 되겠죠. responsible. 좋아요.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입니다. 보죠. 자, fully self-driving cars예요. fully면은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이제 이건 아예 사람이 손을 안 대도 운전이 될 수 있는 자동차야. 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아직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왜냐면은요. 그것들이 복잡한 무엇을 아직은 할 수 없으니까요. 복잡한 결정을 아직은 할 수 없었죠. decision 들어가 보자. 복잡한 결정을 아직 할 수가 없었어요. S 붙여야 되겠네. 아직은 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어쩔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거를 considering, 고려하면서 모든 무엇을 도로에 있는 그들은 어쩔 필요가 있습니까? 프로그램도 될 필요가 있었죠. 운전하기 위해서 뭘 고려하면서요. 뭘 고려해요?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면서요. 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런 생각해야 될 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글 다 읽어봤어요. 문제도 풀어봤고. 분사. 민성아, 분사는 왜 이름이 분사인 줄 아니 혹시? 다 이름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니? 뭐 투부정사도 사실은 부정사, 다 부정이라는 이름이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죠? 동명사라는 거는 뭐겠어? 얘는 동사를 변형을 시켰지만 실제 쓰임은 명사니까 동명사라 이름을 부른 거야. 그런 거거든? 그러면은 분사도 이유가 있겠죠? 뭐 어떤 의미에서 분사라고 쓰는지 혹시 아니?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우영이 혹시 뭐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었니? 없었어요? 선민아 없었니? 자, 분사라는 거는 이게 나눠지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자로 뭐 나눌 분자라고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쓰던가 아무튼 뭐 이렇게 될 거예요. 나눌 분자를 쓰는데 왜 나눌 분자를 써가지고 하냐? 분사가 두 개로 나뉘니까 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랑 이렇게 두 개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분사라고 불러요. 자, 근데 뭐 나눠지는 거야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 사실 이름에서 이 분사의 큰 특징이 나오지는 않아요. 자, 분사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제가 리딩 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분사라는 거는 형용사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사를 변형을 시켜서 형용사처럼 쓰려고 하는 게 분사다. 그럼 선생님 형용사는 뭔가요? 두 가지 있지. 첫 번째는 명사 수식하는 거. 명사 앞에 써가지고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야? 보호 역할을 하는 거.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보호 이렇게 쓰거나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보호 써가지고 이렇게 보충 설명, 이렇게 보충 설명 하는 역할이 바로 형용사 역할이야. 그 자리에, 즉 봐봐, 요 자리 그리고 요 자리, 요 자리에 그대로 ing나 pp가 쓰일 수 있고 마찬가지 ing나 pp가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분사라는 게 형용사의 쓰임새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설명이 그렇게 나와. 명사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보호로 쓰인 경우. 보호도 주격 보호냐, 목적격 보호냐. 주격 보호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주어 설명할 때 쓰는 거. 목적격 보호는 언제? 목적어 설명할 때 쓰는 자리. 알겠어요? 그 자리에 보호가 그대로 들어간다. 문장 통해서 봐봅시다. 자, broken 보이죠? 컴퓨터, 그래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긴 playing the flute에서 이거 분사 플러스, 그러니까 분사가 playing만 쓰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잖아.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분사가 들어가 있는 구라 그래서 분사구라고 해요. 분사구. 이 분사구는 뒤에서 명사를 또 수식해야 돼. 알았지? 분사가 구를 이루면 뒤에서. 아니면 분사가 혼자 명사를 수식할 땐 앞에서 이렇게 쓰는 거야. 자, 이렇게 수식하는 경우가 있겠고, 자, 보호로서는, 자, 여기 보면 set이라는 동사가 보일 거야. 동사 앞에 나와 있는 주어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뭐 하면서 앉아 있는 거야. reading a magazine 하면서 앉아 있는 거죠. 보호 역할, 주격 보호 역할이고, 자, 여기도 보자. 주어, Nate, had, 동사, his room, 목적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어. Nate가 가졌다 방울이 아니야. 가졌다가 아니야. 왜냐하면 painted라는 요 부분이 목적격 보호로서 해석이 되려면 이 had는 뭐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써야 되게. 사역동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Nate는 하게 했다. 그의 방을 페인트 칠하게 했다라는 거야. 페인트 칠해지게 했다. 즉 방의 입장에서 봤을 땐 치가 칠해지는 거겠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다. 민석 이해되니? 너무 말이 빨랐니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우영이 이해되니? 이해돼요? 어려워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거나 아니면은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여기서는 지금 포인트였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쓰임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는 거야. 자, 현재분사는 능동적인 의미로서 하는. 그러니까 자, 이 생각을 해보면 좋아. 자, 이게 조금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봐봐요. 여기 들어와봐. 자, 저거를 생각하기 전에 자, 분사라는 게 짝을 이뤄야 돼. 명사와 짝을 이뤄야 돼. 왜? 이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주어나 목적어 이쪽 이 목적어를 분사가 이렇게 보충 설명한다. 이럴 때 분사는 보호였고 아까 했던 얘기죠, 그죠? 그걸 좀 더 이렇게 표현해봤어. 자, 근데 이 주어나 목적어도 결국엔 단어로만 보자면은 명사야. 명사가 주어랑 목적어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사랑 명사는 항상 짝을 이루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분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든 분사가 보호로서 주어나 목적어 설명을 하든 간에 짝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짝을 이루는 걸 잘 봐야 돼. 어떤 분사가 어떤 명사랑 짝을 이루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은 현재 분사를 써야 되는지 과거 분사를 써야 되는지를 그 짝을 이루는 걸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거든. 뭔 소리냐? 자, 봐봐요. 이 burning이라는 분사는 어떤 명사랑 짝을 이루고 있는 거겠어? 어떤 명사랑 짝을 이루고 있어? 문장 쓱 봐봐. 명사가 있죠? firefighter스라는 명사도 있고
house라는 명사도 있어. 자, 어떤 명사랑 짝을 짓는 거겠어? 아까 우리가 봤었던 분사의 두 가지 쓰임새로 봤을 때 house랑 짝을 짓는 거겠지, 그지?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짝을 짓는다? 어떻게 결정을 하냐?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거야. 타고 있는 집 괜찮잖아. 불타고 있는 집 괜찮잖아. 해석이 그렇게 돼. 소방관이 갔습니다. 불타고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burning은 house랑 분명히 짝을 이루고 있는 게 맞아. 해석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 자, 그러면 여기가 왜 ing가 이제 쓰이는 게 자연스러운지를 생각하는 거야. 뭐? 불타고 있는, 하고 있는 진행적인 의미가 필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burning house라는 게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고, 밑에도 봐봐. 여기 jogging이라는 분사가 이렇게 쓰였어. 자, 이 분사는 어떤 명사랑 또 짝을 이루고 있을까? 자, 명사 the boy, 그 다음에 river, classmate, 세 개 명사가 있어요. 이 중에 조깅과 짝을 이루고 있는, 해석을 했을 때 조깅과 짝이 되는 명사는 뭐가 있어요? boy. 그렇지. 보이인데 뭔 보이냐? jogging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서 조깅하고 있는 소년이 어쩐다? 내 반 친구다. 이런 말이겠지. 자, 저기서도 조깅이 자연스러운 거는 능동적인, 진행적인 의미가 다 가능한 것 같아. 소년은 자기가 달릴 수 있잖아. 능동이란 게 무슨 말이야, 얘들아? 능동. 우영아, 능동이 무슨 말이니? 뭔가 주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걸 말하는 거야. 즉, 명사가 얘가 직접 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럼 그게 능동인 거야. 민성 알겠니? 능동. 진행은 알겠죠. 하고 있다라는 뭔가 상황이 쭉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명사가 그런 상황이 어울리면은 현재 분사를 쓰는 거고, 과거 분사는 봐봐. 수동이래. 완료래. 다 반대되는 개념이야. 진행과 완료도 반대되는 개념이잖아. 자, 짝을 이루는 명사를 봐보자. stolen. 어떤 명사? wallet이랑 짝을 이루고 있어. 그지? 그러면은 wallet과 어떻게 짝을 이루고 있냐? 수동적인 의미로 짝을 이루는 것 같아. 자, wallet이 뭘 훔칠 수 있니? 아니지. 지가 훔쳐진 거지. 도난 당한 거지. 그런 당한 느낌이 바로 수동인 거야. 명사가 그런 의미랑 어울리면 과거 분사를 써주는 거야. 마찬가지. fallen on the street라는 분사구는 앞에 있는 lives를 수식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이 lives는 지금 어떤 상태의 lives야? 완료의 의미로서 다 떨어진 거야. fall이라는 행위 자체가 다 끝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다 떨어진 길에 떨어진 잎들을 쓸자. 낙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그걸. 그래서 fallen이라는 형태가 자연스러운 거는 lives가 다 떨어진 행위와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명사와 짝을 이루어서 자연스러운가 아닌가를 항상 따지는 거야. 분사를, 현재 분사를 쓸 때랑 과거 분사를 쓸 때 고르려면. 알았어요? 무조건 명사를 찾아야 돼. 뭐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 뒤에 있는 명사랑,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앞에 명사랑. 그렇게 따져봐야 되고. 지금 보면 사실은 샘플이 좀 아쉬운 건 보어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다 수식하는 상황이야, 지금 보면. 다 수식하는 상황인데, 근데 아까 위에 봐보면은 여기도 지금 저걸 연습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면은 여기 reading 보세요. 왜 여기는 ing를 썼을까? 왜 ing를 썼을까? 그냥 ing를 썼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저게 왜 ing를 썼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분사를 공부를 할 때는. 자, 왜 ing를 썼을까? 이게 어떤 지금 명사랑 짝을 이루고 있는가? 근데 아까 이 부분이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남자는 읽을 수 있잖아. 그렇잖아. 남자, 사람이니까 매거진 읽을 수 있잖아. 능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적절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ing를 쓰는 거고 여기는 왜 painted를 쓴 거냐? 왜 과거 분사를 쓴 거냐? 얘 역할이 뭐였다?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 룸을 his 룸을 보충 설명하는 거였어. 자, 방이 뭔가 페인트 칠할 수 있냐? 아니지. 될 수 있지. 되는 거지. 페인트 칠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과는 과거분사가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저기다 과거분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사 공부할 때 항상 헷갈리는 게 이 어떤 주어진 동사를 ing로 바꿀 거냐 pp로 바꿀 거냐인데 이건 얘만 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어. 짝지어진 명사, 짝지어진 명사, 여기도 짝지어진 명사, 짝지어진 명사랑 같이 봐야 돼.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를 해석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거야. 자, 그 얘기 해봤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 얘네는 조금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은 다른 기준으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써야 돼. 무슨 말이냐? 자, 다 설명했어. 자, 졸음들이 오죠.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 그래 힘들어. 봐봐. 여기까지만 집중해봐요.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봐야 돼. 명사를 봐야 되는데 이 명사랑 짝을 지었을 때 이 명사가 근데 어떤 요소인지를 봐야 돼. 첫 번째, 만약에 이 명사가 감정을 유발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감정을 유발하는 존재야. 뭐 영화가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놀이기구가 막 흥분하게 만든다든지 축구 경기가 막 재미있게 만든다든지 책이 여러분들을 지루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이라고 치면은 이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 뭐랑 어울리냐? ing랑 짝을 맺어야 되고 만약에 두 번째 감정을 얘가 느껴 사람이야 뭐 동물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사람이나 동물인데 이 명사가 감정을 느끼는 상황인 것 같아 민성이처럼 지금 지루해 졸려 그래 그런 상황이면은 감정을 표시할 때는 과거분사로 표시를 하는 거야 지금 보면 우리말이 조금씩 다 달라요 이거 보면은 다 아주 그냥 아주 사소하게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ing 쪽은 전부 다 뭐냐면 감정 유발이야. 감정을 유발하는 명사랑 붙일 수 있는 뜻들이야. 자, 여기 보세요. disappointing, disappointed 두 개가 나왔어. disappoint를 ing를 붙이고 ed를 붙였단 말이야. 자, 민성아, ing를 붙이면 감정을 유발하는 거였어? 느낀 거였어? 유발이었죠. 어떤 명사가 그러면 감정을 유발하는 거야, 지금? 자, 명사라고 해봐야 ben하고 dinner하고 있어. 뭐 어떤 명사가 감정을 유발하고 있는 거야? ben이 아니면 dinner가 저녁을 먹었는데 실망스러운 거야. 아, 나 이 비싼 식당 와가지고 미슐랭 원스타라 해가지고 왔는데 맛도 없고 딱 비싸기만 하고 이렇다 이거야. disappointing 하는 식사라는 게 감정을 유발했기 때문에 여기가 ing 맞고 자, 여기는 그래서 그가 감정을 느꼈으니까 과거분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찾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 명사가 감정을 유발하는 거냐 느끼는 거냐에 따라서 분사의 형태를 다르게 쓰는 걸 연습하는 게 또한 여기 유닛에서 해야 될 거였다. 그래서 분사는 결국엔 짝이 되는 명사를 무조건 찾아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숙제. 표시하세요. 교재 77쪽. 교재 77쪽이고 워크북이 있겠죠? 펴보세요. 제가 워크북 파일은 없습니다. 워크북은 여기까지. 32쪽까지. 오늘 설명 하나 했으니까 설명 한 대까지만 숙제하는 거야. 32쪽까지 워크북 숙제 해오셔야 돼요. 숙제 그리고 뭐 있겠어 숙제가. 내가 카톡방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리딩 단어 꼭 외워와야 돼요. 알겠어요? 리딩 단어 꼭 외워오셔야 되니까 그거 꼭 신경 써주세요.